이제 집회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표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표현의 방법을 강력하게 썼습니다. 네. 예,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빠져나온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네. 요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뭐 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냥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사실은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 모든 의원들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 그걸 드러내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상황에 민주당을 내몰렸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유동규가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동규가 그 변호사한테 정 변호사한테 돈을 전달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김용호로 가는 그런 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제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증이 아니라 증언으로 가고 예, 있는데 김용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범죄자의 말은 나는 믿지 않는다. 유동규는 범죄자인 겁니다. 범죄자의 말을 그때는 믿지 않고 왜 지금은 믿어야 됩니까? 그럼 그러네. 범죄자가 하는 말이면 명확하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증을 갖고 그걸 증명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 증언은 그냥 옳을 거야. 왜냐하면 얘는 유동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랑 가까웠어. 이것 하나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국회를 들어가지도 않은 이 부분은 민생을 챙기는 여러 부분들은 조금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이고 뭐 민생도 잘 챙기면서 일도 하는데 언론이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자극성 네. 때문에 후자만 자꾸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또 다른 시각에서는 진짜 이거 삼고 시대, 고물가, 고환율, 뭐 고 이런 시대에 진짜 대통령은 거기에만 열중하고 그 얘기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하자면은 그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죄악시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통령이 맞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정연설의 내용만 딱 보더라도 시정연설의 거의 모두 부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의 극단을 딱 보여줍니다. 거기 어떤 인식? 보면은 네. 그런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도 굉장히 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빠져나온 부분, 원인이 됐던 것이 사실은 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대장동에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증언만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재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의 것들이 계속해서 중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미리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예단하면 판사들은 할 게 없어진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효과를 있는 것 저는 같아요. 정확하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고 있고 일단은 그런 악마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소개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성공을 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유동규가 뭐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물증에 의해서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포털 안에 세우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건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호로 가는 그 연결고리도 제대로 연결이 물증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물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적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정부는 아니다. 결국은 성남FC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된 거의 모든 의혹을 아마 낱낱이 파헤칠 거고 마지막 최종적인 정책 목표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거나 기소하거나 포토라인 앞에 세우고 하는
그 작업을 저는 할 거다. 그리고 이 작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켜서 잠재적인 대선 주자 하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효과도 있는 거고, 특히 민주당의 내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지금 저는 정부 여당이 심어주고 있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혹자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마 뭐 대개 이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보수 입장이 있으시고 진보 입장이 있으시고 중요한 거는 중도 입장이신데, 중도 입장의 경우에는 이럴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자. 한번 두고 보자. 뭐가 나오는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게 이상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고 볼을 찼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듯이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뭐 뭔가를 또 던져놓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는 아마 또 아마 커브를 던질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제가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추가합니다. 참 졸업만 했습니다. 근데 형법 조문에 피의사실 유출 금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수사 중인 사건이 밖으로 나와서 전 국민이 결정을 내려놓게 되면 판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법 작용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피의사실이 유출이 안 되게 조문을 만들었는데, 피의사실이 유출이 안 되는 적 보셨습니까? 뭐 중계가 생중계가 네. 살인 사건도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국민들은 저 때려 죽일 놈 하고 이미 끝내놓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논쟁들도 사실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제한하는 그런 저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의 틀을 벗어나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거는, 근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그런 그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근데 정말 지금도 전혀 수사를 할 의향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예컨대 김혜경 씨의 어떤 법인카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24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이재명 이런 대표 저는 관련. 어떻게 보면 형평성, 그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장 공정과 상식을 가장 위반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지금 낮은 지지율, 그리고 이런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는 국민들이 이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네, 대하는 태도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법대를 나오신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는 단어 하나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 있습니다. 있죠, 그건 그죠? 원칙으로 하는데, 형사법 원칙이죠. 예, 제가 옛날에 이제 법조계 사법부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원전 마피아 문제가 한참 터졌을 때 그 납품 관련해 가지고 잡혀 들어와서 재판을 하는데 확실히 형량이 조금 높아지고 당연하죠. 선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성적인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도 막 사회적으로 막 공분이 일어나고 할 적에는 또 형량이 조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근데 국민 배심원제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것들도 그렇죠. 판사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실수가 오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국민재판 같은 경우는 또 그 형사 사건으로서 중요 사건이 아니면 또 안 되겠죠.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전체적으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약간 불공정해질 수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이런 거 싹 다 빼고 김건희 여사의 부분도 다 빼고 오로지 대장동 부분만 특검을 하자. 요거 안 받네요. 왜 안 받지?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이제, 입장이면. 답답하고 현재 흘러나가는 게 어떤 점에서는 그 결말이 뻔히 보이고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특검은 조금 더 현재보다는 공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한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하더라도 이게 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맞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할 수밖에 없죠. 없는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너무 세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해서 저는 특검을 제안하고 그거를 의회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부담은 저는 대통령에게 지워야 된다. 대통령이 뭐 받든 안 받든 뭐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쟁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